안녕하세요.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웅학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동양 고전 영웅에 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서양 고전 영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한중일의 그 고전 영웅들을 살펴보고요. 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과 또 유사점 등도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고전 영웅을 먼저 살펴보면은 관우를 아마 이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관우는 그 중국에서만 뭐 꼭 받는다기보다는 한국도 또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실은 신으로까지 우리나라 무속인들도 이제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에서는 아마 의리의 뭐 사나이로서 이제 이렇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대표적인 그 영웅이 될 것 같은데요. 단지 우리가 이제 관우는 너무 잘 알려 있어서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정사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삼국지연의는 사실은 그 일종의 소설이죠 이제. 그런데 진짜 역사책을 쓴 진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은 사실은 관우는 지략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냥 이 평범한 그러한 무장이었고, 또 생도 짧게 이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평범한 그러한 무장에 불과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하고 원나라 때에 민간 문학에서 이제 관우가 다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상적인 인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명나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연의, 즉 삼국지가 출현함으로써요, 관우는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영웅으로 이제 자리 잡죠.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이제 아마 그 이후 명나라 때 이후에는 관성제군이라 그래서 일종의 신으로 봉안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사당도 지어지고 일종의 신으로 모시는 뭐 그러한 이제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우의 상도요, 이렇게 동상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지어놨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관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임진왜란 때 그 중국의 장수들이요, 그 관우의 사당을 지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관왕묘 또 동관왕묘라는 것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관왕묘, 즉 관우의 묘가 사당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동묘, 지금 이제 동관왕묘를 줄여서 동묘라고 할 텐데요. 그 사당을 지금 이제 조선에도 이제 지어놓고, 숙종은 실제로는 이 사당에 나아가서 이제 제례까지도 올렸다 그럽니다.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두 번째 이 영웅으로 악비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악비는 그 금나라, 즉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하고 맞서 싸운 그 남송의 이제 장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악비의 사당에 있는 이런 모습이, 현대에 지어놓은 악비의 사당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악비는 그 여진족과의 전투에서요, 많은 전공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도적의 무리들도 엄청나게 토벌하는 그러한 이제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항상 이러한 충신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간신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간신들이 이제 악비를요, 반란을 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되고요. 그 때문에 이제 이 악비의 아들 아군이 있는데, 아군이 참수를 당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악비의 그 부장인 장원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장원도 참수가 되고, 마침내는 그 악비마저도 이제 참수를 당하는 뭐 그러한 이제 비운의 어떤 영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악비 장군이요, 그 국가에 충성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결의를 그 등에다 새겨 놓았는데, 즉 문신이죠. 현대는 타투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문신을 새겼는데, 그 문신의 문신에는 이제 진충복이라는 이제 글귀를 새겨놨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영웅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어렵겠지만 황괴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그 빈농 출신인데요. 그 6.25 때 이 한반도에 이제 어떤 이 투입이 됩니다. 군인으로요. 이 빈농 출신인데 1952년도에 1952년도에
이 1952년 10월 20일 날 상감령이라는 1211 고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상감령에서 있었던 이 전투에서 이제 기관총을 막아 이제 전우들의 목숨을 살리고 이제 전사를 한 중국의 뭐 현대의 아마 최고의 영웅 중의 하나로 이제 추앙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탄약도 다 떨어져 있고요. 근데 몸은 7군데나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10m를 기어가 가지고요. 이 기관총을 몸으로 막아 가지고 소위 그 부대가 중공군이 소위 돌경로를 이제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이제 중국 공산당 또 중국 군,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중국의 온갖 선전 매체에서는 이제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찬양하고 있고, 또 이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그의 영웅담이 수록돼 있다고 합니다. 또 한반도에 북한을 도운 이러한 전쟁 영웅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에서는 고성군에 있는 연성고등중학교를 황괴광 이 중학교로 이제 개명까지 했다 그러고, 또 이 황괴광의 일화를 다룬 조선 예술 영화인 붉은 산마루마저 제작하고요. 그래서 이 황괴광도 이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웅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의 이 영웅을 좀 살펴보면요. 일본의 영웅 중에 대표적인 3대 영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를 거의 이 종결시킨 통일의 문 앞에까지 간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100년 넘게 혼란스러운 이 어떤 사회상을 연출하고 있던 중국의 전국 시대가 이 노부나가에 의해서 이제 거의 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오다 노부나가는 기득권 세력을 부정하고요.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출신이나 어떤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용인수를 썼고, 그 다음에 일종의 자유무역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낚시락자를 시행하고, 또 일본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검지를 실시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문호도 개방하고, 또 천주교가 소위 포교될 수 있도록 이제 허용도 함으로써요. 일본의 어떤 현대로 가는 하나의 기틀을 만든 자로 아마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추앙받는 그러한 영웅의 1순위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본의 3대 영웅 중 하나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데 풍신수길이죠. 이자도 이제 빈농 출신입니다. 일본의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이 오다가 죽고 나서요. 이제 그를 계승해서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욕심은 하늘을 찔러서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요. 이제 그를 통해서 일본의 국력은 이제 한편으로는 많이 쇠약을 하게 되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상당한 어떤 하나의 반란이나 또는 어떤 동요가 일게 되고요. 물론 이제 조선은 거의 피폐화될 정도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 측에서는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조선 측에서 볼 때는 하나의 빌런, 악당에 불과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일본의 3대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될 텐데요. 일본을 아마 이제 사실 이제 통일하는 뭐 그러한 이제 일본에서도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는 영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서요, 일본은 현대의 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이제 열었다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이자는 일본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이제 완성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고전 영웅은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또다시 부연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뭐 광개토 대왕이 있을 거고요. 또 뭐 을지문덕 장군도 있을 거고, 아마도 뭐 이수신 장군은 그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뭐 고전 영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성계도 우리가 영웅으로 부르는 분도 계실 거고, 김구도 있을 거고, 을지문덕 장군도 있을 거고, 강감천도 있을 텐데요. 뭐 기타 그 외에도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영웅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동양 3국의 고전 영웅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공통점을 살펴보면
사실은 어떤 전쟁 영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 영웅과도 거의 엇비슷할 텐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들의 이 동양 고전 영웅들은 전사로서 조금 더 격하게 조금 표현하면 싸움꾼으로서 어떤 그러한 그 전쟁과 관련되는 영웅적 풍모를 이제 드러내고 있고요. 서양 고전 영웅과는 달리요, 그 동양의 고전 영웅들은 충과 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 고전 영웅은 영웅의 여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히어로스 전이란 말 표현해 드린 것처럼 개인의 여행과 관련된다면, 동양의 고전 영웅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를 실행하는 자로서 이제 이렇게 고전 영웅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양 고전 영웅과는 또 다르게 동양의 고전 영웅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서양은 초자연적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인 반신이라든가 또 어떤 왕이라든가 왕자라든가 뭐 이런 자들이라면, 동양은 귀족 출신도 있고 왕도 있지만은 또 일반적인 어떤 평민도 있고 또 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지극히 인간과 관련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서양 고전 영웅은 초자연적인 어떤 실체들, 그러니까 뭐 요정도 있고 뭐 마법사도 있고 또 신도 있을 텐데요. 이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영웅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비해서요, 동양의 고전 영웅은 어떤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뭐 그러한 점에서는 아마 지극히 현대적 영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양 고전 영웅은요, 이 사회 질서와 관련이 됩니다. 아까 그 서양 고전 영웅은 개인과 관련된다면, 우리가 뭐 아까 중국의 고전 영웅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지키고 또 이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거나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치는 그러한 형태라는 점에서 서양 고전 영웅과 동양 고전 영웅은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동양 서양의 고전 영웅을 살펴본 이유는 현대의 영웅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는가를 먼저 그러한 전체의 초석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동서양의 고전 영웅, 특히 동양의 고전 영웅, 그래도 현대적 수용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의미를 내포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동양이나 서양의 고전 영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우리가 현대로 수용하기 위한 전초의 과정으로 이들의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한계점을 통해서 현대의 영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동양 고전 영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들 그 고전 영웅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